이제 많은 분들이 정신과 진료실은 좀 처음이다 보니까 뭔가 낯설고 무서울 것 같은데 네. 어떤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오진승입니다. 오늘 제가 교대역에 놀러 왔는데 오늘 한번 특별한 곳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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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 병원은 의사가 맞이해 주네요. 네, 7시 이후에 늦게 오셔가지고 진료가 끝난 시간인 네, 거죠, 그렇죠? 예.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정신과 하면 좀 많이 무섭고 정신과 진료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하셔서 오늘 한번 네. 이준영 선생님이 좀 소개해 주신다고 병원을 기꺼이 공개해 주셔가지고 제가 퇴근하지 않고 오신다고 해서 예. 네, 직원분들은 다 집에 가시고 예.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우선 여기 보시면은 예. 아이패드가 있습니다. 이걸 왜 아이패드로 쓰죠? 이게 네? 제가 굳이? 제가 많이 사보고 싶었어요. 어. 여기서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바로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바로 접수. 제가 일부러 예약을 해놨습니다. 보통 정신과는 예약제로도 많이 진행이 되죠. 정신과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는 좀 예약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제 한 40분 정도 미리 오셔서 초진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진료를 봐서 미리 시간을 비워두기 위해서 예약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약은 뭐 어떻게 직접 와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예약은 전화로도 가능하고요. 예. 뭐 카카오톡 채널 저희는 그렇게 쓰고 있고 네, 우와, 이런 것도 있어요? 유튜브는 없네요. 저 평판에 듣고 왔어, 평판. 제일 좋은 예. 우와! 예. 그거 느끼시는 거 있으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뭔가 요즘은 진짜로 해야겠어요. 네. 식욕 조절의 어려움. 무의식적 행동의 반도 이런 건 좀 강박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뭐 과도한 스트레스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죠? 초진 검사를 예. 진행을 하는데요. 예. 여기 또 아이패드가 여기 이것도 많아요. 아이패드. 여기 걸리적거리는 게 다. 우와. 네. 이게 뭐죠? 척도라는 게 뭐죠? 척도는 뭐 쉽게 말해서 좀 설문지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진료 때 다 좀 여쭤보기가 시간상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뭐 우울 척도나 불안이나 뭐 강박 같은 걸 좀 알 수 있게 미리 해놨습니다. 이게 뭐 우울증 설문조사 이런 거네요. 네네. 지금 한 게 PHQ-9. 우울증 척도인데요. 우울증 진단 기준에 맞춰서 이제 설문지가 있어서 우울증이 있는지 좀 심각도가 어떤지 좀 알기 좀 쉽게 마련해서 저희가 진료 볼 때 좀 참고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검사를 하면 자동으로 이준영 선생님 컴퓨터로 미리 전송이 되나요? 환자분이 들어오시기 전부터 정보를 알고 있으시는 거네요? 네, 저는 그래서 들어오시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들리면 이제 그때 검사 진행한다고 말씀 받으면 이제 하시는 대로 이제 결과 보면서 좀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일단 스트레스 검사도 왜냐면 척도는 아무래도 설문지다 보니까 본인이 좀 쓰기 나름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객관적인 것도 같이 보려고 저희는 여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무슨 검사지? 이거는 HRV라고 예. 이제 스트레스 검사 아니면 이제 자율신경계 검사라고 하는데요. 몸에 이제 심장 박동수를 보면서 교감신경이나 이제 부교감신경, 이렇게 긴장시키거나 이완시키는 신경이 균형이 맞는지 아니면 심박동수를 보면서 이제 스트레스가 왔을 때 내 심장이나 신경들이 잘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보는 거고요. 이거 막 아픈 검사는 아닌가요? 네. 막 이렇게 집게 같은 게 있는데요? 사실은 아프진 않습니다. 이게 그 심전도 찍을 때랑 비슷한데요. 가볍게 잡아주는 그럼 거고요. 간단하네요, 이게. 네, 가까이 보시겠어요? 하나도 안 아프네요. 네, 안 아프죠. 약간 차가울 수는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검사 기계는 뭐 저희 병원에도 있거든요. 정신과에는 HIV 기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계는 제가 좀 네, 이 기계는 이거 뭐 막 뭐죠, 이거 뭐? 네, 이거는 뇌파를 우와! 측정하는 건데요. 배경화면입니다. 뇌파 검사는 저희가 초진 진료를 본 다음에 조금 더 간별 진단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좀 진행을 하고 보통 저희는 ADHD나 아니면 우울, 불안, 뭐 강박 이런 걸 좀 간별한에 좀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은 우울이나 ADHD나 강박, 불안일 때 뇌파가
좀 다르다는 걸 배우잖아요. 네네. 대학병원이 아닌 이상해야 사실 이 뇌파 검사를 개인 병원에서는 많이 시행은 안 하는데 네네. 이렇게 또 볼 수 있으니까 환자분들도 진단이라던가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이해하시기도 좀 쉬울 것 같아요. 결과지를 보면 집중이 좀 부족한 건지 여기 알파파, 베타파 등이 나와서 좀 간별하는데 저희도 도움이 되고 환자분들도 보시면서 설명 같이 들으면서 잘 이해를 하시는 편입니다. 네. 이거를 이렇게 머리에 쓰고 하시는 거죠? 네. 습식과 건식이 있는데 이제 또 정확도가 좀 더 높은 거를 저희는 했습니다. 약간은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예. 그래도 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최대한 저희가 하려고 옆에 이렇게 뭐예요? 드라이기도 두고 이게 좀 말리면 사실 왁스 같은 느낌으로 되는데요. 이쪽은 약간 피부과 느낌이 나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많이 준비를 했는데 다이슨인가요? 다이슨입니다. 근데 사실은 스타일링까지 하지 않고 다 이거 그냥 기본 드라이만 쓰세요. 그러시겠죠. 그거 여기서 또 스타일링 병원 와서 스타일링까지. 네, 아직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실지 몰랐는데 네. 그냥 이거는 한 번도 아직 안 쓴 걸로. 이거 뭐지? 아 이거 불 끼는 거. 좋습니다. 사에서 좀 쓰고 있고요. 이 소파 좀 고급져 보이는데요, 뭐죠? 소파도 편안하게 좀 대기하실 수 있게. 진짜 편안하긴 합니다. 이게 좀 넓고요. 원장님 취향인가요? 네, 제 취향이에요. 되게 좋다. 네. 이게 좋은 점이 사실 그런 분은 없으실 건데 이게 등받이가 조절이 돼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그러게요. 눕진 않으시겠죠? 눕진 않으시겠죠. 아직까지는 없으셨죠,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 없는데 예. 근데 아무래도 멀다 보니까 이렇게 거의 약간 이렇게 누워 계시는 분가 가끔 있어요. 그럼 그럴 수 있겠네요. 대기하고 옆에 커피도 마시다가 루이보스 차 뭐 이런 거.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 끝나고 제가 잠깐 확인만 하고 바로 진료실로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진료실에 가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정신과 진료실은 좀 처음이다 보니까 뭔가 낯설고 무서울 것 같은데 네. 어떤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뭐가 네. 특별히 무섭거나 또 오히려 더 깔끔한 느낌인데요, 다른 병원에 비해서. 네. 다른 과에 다행입니다. 비해서. 선생님이 계시면 환자분이 이렇게 앉아서 네. 선생님 얼굴을 이렇게 보네요, 그쵸? 네. 저희가 아무래도 기록을 해야 되니까 타이핑하면서 이렇게 진료를 봅니다. 좀 특이하게 네. 이것도 이제 또 아이 이것도 또 네. 이것도 또 맥이에요. 네. 그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이 지금 쓰시는 프로그램이 네네. OS에서는 안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럼 그 전환 프로그램 같은 거 써서 굳이 또 맥을 네, 궁하면 다 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역시.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앱등인가 앱등이나요? 근데 모니터가 왜 두 개죠? 모니터가 두 개인 거는 설명해 드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좀 같이 처음에 그 스트레스 검사 결과지나 아까 그 자율신경계 검사나 아니면 뭐 뇌파 검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서 같이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초진인 경우는 이렇게 네. 직접 검사지도 설명해 주시면서 네네.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 정신과 처음 오는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올 때 미리 알아두면 좋을 만한 혹은 뭐 준비해 와야 될 거 그런 건 없을까요? 선생님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는. 정신과가 처음이신 분은 사실 뭐 크게 뭐 준비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다른 데서 진료를 보셨거나 약물 드시는 게 있으면은 뭐 처방전이라든지 약을 그냥 가져오셔도 저희가 식별은 가능하기 때문에 기록지가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진료를 하고 그 다음엔 또 어떻게 진행이 되죠? 검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한 경우에는 저희가 종합심리검사, 뇌파 검사 같은 것도 좀 권유를 좀 해드립니다. 스트레스 검사는 미리 하지만 네. 뇌파 검사는 좀 필요할 때, 뭐 심리 검사는 아까 했던 설문조사랑 좀 다른가요? 어떤 질병이 있는지, 우울이나 강박 이런 게 있는지를 좀 더 보는 거고요. 종합심리검사는 IQ 검사처럼 인지기능도 보고, 그림 검사, 투사 검사에서 좀 무의식도 들여다보고, 그 외에 이제 뭐 MMPI라고 해서 성격이나 기질 같은 것도 같이 봅니다. 종합검사는 아무래도 정신과 의사가 보기에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저희가 진료 보는데도 확실히 좀 도움이 되고, 저도 환자분을 좀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진료가 끝나고 선생님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러시죠? 뭐. 검사가 좀 필요할 경우에는 좀 검사를 좀 안내를 드리고, 다음에 내원하셨을 때 좀 설명도 드리고 계획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고요. 그런 검사가 필요 없는 경우라면은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죠. 만나면서 면담하는 면담 치료를 같이 기본적으로 하고, 생활에서 불편감이 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좀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처방전을 받고 약국으로 가면 되나요? 정신과의 경우는 이제 원내에서도 좀 약물 처방이 가능하기 그래요? 때문에 처방을 내리면 다시 저기 예. 아까 포근한 소파에 잠깐 앉아 계시면 됩니다. 멀리서 보이지만 약 기계가 있어서 저희가 조제한 다음에 검수를 하고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이 방이 또 궁금하네요. 여기는 뭐 수면실 같기도 하고. 여기는 저희가 처치실이라고 해놨는데 예. 스프라바토라는 그 아. 우울증 신약이 있어요. 예. 그 신약을 이제 처치할 때 쓰는 곳이고요. 그 약은 2시간 동안 병원에서 좀 경과를 봐야 되는 거라서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치료는 어떨 때 많이 쓰죠? 그 치료는 이제 자살 위험도가 너무 높거나 아니면은 다른 약물을 많이 썼는데 반응이 없어서 우울증에서 이제 치료 저항성 우울증이라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좀 쓸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봐도 되나요? 잠깐 예. 보시겠어요? 되게 안락하네요. 네. 우선은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이런 신약인데요.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코로 흡입을 하는 거고 이걸 45도로 이렇게 좀 눕혀서 해야 돼서 이렇게 편안하게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의자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그럴까요? 네. 이렇게 해서 네, 편하게. 이렇게 늘어지네요? 네, 너무 누워있는데요? 이렇게 늘어지는데요? 예. 좋은데요? 처음에 투약할 때는 한 예. 45도 정도로 하시고요. 처음 해보시는 환자분들한테 네. 교육용으로 교육용이에요. 맞아요. 안에 아무것도 없는 빈 네. 통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네. 누워있네. 그 다음에 쉬시고 그때는 불을 좀 바꿔드리죠. 근데 네. 이렇게 콜도 있네요. 네네. 혹시 버튼? 불편한 게 한번 있거나 눌러봐도 될까요? 네,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저렇게 소리가 나는구나. 네네. 어. 혹시 뭐 저희도 중간중간 이렇게 음. 살펴보는데 좀 음. 불편한 거 있으시면은 배를 또 누르실 수 있는. 네네. 여기는 아까 이제 선생님이 심리 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네. 여기서 이제 심리 검사를 하는. 여기 심리 검사도 하고 ADHD 검사 중에 예. CAT 검사라고 컴퓨터 검사가 있습니다. 예. 그걸 또 이제 여기서 컴퓨터 보시고 음.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병원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아직까지도 정신과라고 하면 되게 다른 과랑 다르게 생각하시고 겁을 내시는 분들에게 여긴 되게 따뜻하고 편안한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제 저희가 영상을 찍는 거잖아요. 네. 이준영 선생님은 좀 아직도 뭐 치료를 좀 망설이거나 좀 겁을 내는 분들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좀 해주실 말씀 같은 게 있으신지. 정신과는 사실 루머가 많잖아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바로 정신과 코드를 넣는 게 아니고 우선 상담이랑 검사 코드를 넣고 검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이제 치료를 좀 하실지 충분히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오는 거 자체부터 이제 겁나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셔서 일단은 상담만 진행하고 약물 치료를 원하시는 분은 또 같이 해드리는데 원치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상담만 사실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와서 얘기하는 것까지는 굳이 겁내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부러 사실 카페처럼 만들었어요. 병원 느낌 안 나게. 물론 진짜. 병원 느낌 날 수밖에 없지만 병원인데 좀 병원 덜 느낌이 나게. 나죠. 저기 뭐 잠깐만 보면 약간 진짜네요. 카페 같은 느낌 들어서. 네. 감사합니다. 병원 보여주셔서. 아유, 네.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휴대폰 들고 와주셔서. 그렇네요. 약도 아직 안 온 것 같은데요? 약은 뭐 진료를 제대로 아직 안 보셨어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네. 예. 조심히 가세요. 예.